방구석 정치하고 있는 윤석열 강제 추방해야 한다. 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되면 바로 구속된다. 조심해라.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개헌, 개놔줘라. 이런 이야기를 직격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의 속 시원한 마음을 그대로 대신 전달해주는 양문석 의원과 김거편성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왜 양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지 그 속사정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자, 지금 이제 개헌 개놔줘라. 네. 이런 말을 하면서 매우 직접적인 표현을 썼는데 좀 너무 거친 표현 아닌가라고 주위에서 비판하는 분은 없습니까? 네, 비판하는 분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치인의 언어는 장삼 이사가 저녁에 밥 먹으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도 정치인의 언어여야 되는 겁니다. 네. 품격과 우아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 언어에 있어서의 뭔가 색다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들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모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장삼 이사들이 저녁 먹으면서 나오는 그 분노를 담은 그런 언어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또 제 글의 그 내용들이 댓글에서 많이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글을 고치는데요. 네. 댓글에서 나의 그 방향성과 같은데 훨씬 더 예리하면 거기에 대해서 좋아요 누르고 잠시 좀 빌려 쓰겠습니다 하고 다시 본문을 고쳐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주권자들과 소통하고 반영하고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한덕수가 이제 그 헌법재판관으로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을 이제 임명하면서 네. 실제 충격 많이 받으셨죠?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다. 네.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그 한덕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이 계엄을 하지 않고는 이후 전략적 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군사 정부를 통한 영구 집권을 꿈꾼 것 아닙니까? 윤석열이 임기를 끝마치고 나온다 하더라도 윤석열과 그리고 그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본부장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명태균이 트리거 역할을 했을 뿐이고요. 한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방조범이잖아요. 그리고 한덕수는 내란 방조범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나면 검찰 수사, 경찰 수사가 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질 것이고 실제 경찰 조사는 이미 한번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란죄는 엄청나게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중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는 사실상 저는 구속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저는 한덕수가 지금 끝내고 새로운 정부가 오면 사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면 한덕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선거 출마해서 비록 떨어지더라도 그때는 내란 방조범이 아니고 정권을 잡은 세력으로부터의 정치 보복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면 내란 방조범이 되고 내란죄를 적용을 받는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 상대 후보를 사법적 처리를 하려고 하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는 소위 말해서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한덕수가 과연 이완규를 선택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전히 정진석 일당들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압력하고 있는 정진석과 그 일당들, 그 다음에 권성동 이런 국힘당의 지도부들 이들이
이완규를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왜 이완규를 이야기하고 헌법재판관을 굳이 무리하게 추진을 하려고 했을까? 첫 번째, 위헌정당 해상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심각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즉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국힘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들은 헌법재판소를 다시 재장악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동기가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힘당에서 쓸만한 후보가 없습니다. 네. 모두 명태균 게이트에 걸려 있거나 중도 학상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외부에서 수혜를 해야 되는 상황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덕수를 통해서 그들 소위 말하는 권영애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건성동 원내대표, 소위 말하는 국힘당의 주류 세력들 한 70명, 80명들의 정치적 할로,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한덕수가 지금 탄핵을 기다리고 있고 혹시 본인이 대선 출마할 생각까지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한덕수가 탄핵해달라. 예. 그러면서 그 윤석열이 계속해서 탄압받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국힘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갔던 그 롤 모델을 그것을 롤 모델로 삼아서 한덕수가 탄핵 들어와라고 지금 깐족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인데 실제 그게 실행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실행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 일단 민주당은 이 정도로 갔으면 오후에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무조건 탄핵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높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덕수 탄핵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더 이상 예. 민주당이 엄중 경고만 하기에는 이미 한계 선상을 지나버렸습니다. 네. 오늘. 예. 그리고 오늘 많은 댓글들을 보면요, 한덕수를 비판하는 양만큼이나 민주당을 비판하는 양이 많습니다. 왜 지금 머뭇하느냐 이런 게 많다는 겁니다. 봐라, 진작에 탄핵하라고 했지 않냐. 예. 한덕수, 최상목을 빨리 탄핵하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머뭇하면서 계속해서 중도 역풍 운운하면서 계속 이 부분을 방치했던 결과가 이것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이제 아주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의견 주고 계신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한덕수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그리고 양문석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한덕수는 탄핵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힘에서 아예 대선 주자로 뛸 각오하고 만약에 본인에게 사법적인 처리가 다가올 때는 정치보복 운운하면서 본인은 이제 상황을 모면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까지 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현재 머뭇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 쪽으로 의견이 있으신가요? 의견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완규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결과적으로 죽여라,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간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라고 규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선전포고를 예. 했다고 보고요. 그 선전포고를 우리가 비켜가서 우회할 것이냐, 예. 안 그러면 정면 돌파할 것이냐의 선택지를 우리에게 던져버린 거고 공을 우리에게 던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가처분을 신청을 민주당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보도가 나오진 않았지만, 자,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 네. 또 본안으로 만약에 심사를 하게 되면 가처분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4월 18일 되면 두 사람이 나갑니다. 네. 이미터 재판관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이 나가는데, 네. 자, 이 상황에서 시일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현실적인 해법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단 속도 영역이 하나가 있죠.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없는 정족수의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얼마만큼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느냐의 영역이 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각하의 영역이 좀 크게 보인다라는 건 솔직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각하가 됩니까? 지금
이제 이 속도, 가처분. 예. 속도가 떨어지면 예, 지금 그 변호사들, 그다음에 법조인들의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는 부분이 예, 있어요. 그래서 각하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 본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사안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 행위 그리고 민주당이 할 수 있고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대목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권한 대행은 이제 헌법상으로 보면 네.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고유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네. 권한 대행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해서는 안 된다. 네. 그게 헌법의 취지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혹시라도 이게 각하될 수도 있다. 권한쟁의 심판 아니면 임명을 일단 중단하라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봅시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한덕수가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은 최대한 절제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권한 대응은 관리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본인 스스로가 곧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 그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절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미 네. 뽑히지 않은 임명자로서의 피임명자로서의 국무총리의 한계를 자기 스스로가 일찍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본인이 지금 고유의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활용한 거 아니에요. 예. 이용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한덕수의 발언과 언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탄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행위가. 네. 이제 그런 측면을 저는 보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8명이 윤석열을 파면시켰을 때의 그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네. 그리고 그 상식적인 내용들이 일반 국민들 파면을 요구하는 일반 국민들과 거의 이견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합리적인 판결문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또한 우리가 한덕수가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옳시다.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 그 선출된 대통령이 파면당한 아무런 정통성이 없는 임시 대행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상식적 이 어프로치를 했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본안으로 다루었을 때는 인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 번째 시간이 예. 너무 부족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민주당이 발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서 오늘 오후라도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갖다 던지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고민해야 볼 필요가 뭐 던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 던지고는 뭐 한 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던져가지고 지금 가처분 내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쟁점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한편으로 보면은 한덕수한테 완전 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덕수 끝내라 탄핵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지금 역공을 받아서 설마 이들이 이런 수준으로까지 비열한 방식으로 내란 세력과 동조하는 뭔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단 말이죠. 네, 우리가 세 번째 당하는 예, 일입니다. 첫 번째는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윤석열이 방해했을 때 우리가 한번 허를 찔렸고요. 두 번째 판사직위원회에 의해서 윤석열을 탈옥시켰었을 때와 직무정이 탈옥을 방조했었을 때 요때 한번 제대로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설마 예,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자기의 이름으로 임명할 거라고 또 생각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또 당했고요. 그래서 세 번 연속 민주당이 당했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에 대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세찬
해초리를 예. 우리는 기꺼이 감당하고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내부 정세에서 왜 한덕수는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 것이다. 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지금 헌법재판관을 본인 이름으로 임명하는 것까지는 예. 간도 안 크고 통도 큰 사람이 아니어서 그까지 못 갈 거다라고 이제 방심을 했는데 저 사람이 이제 역공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미스테리처럼 들리는 게 윤석열 지금 편들어서 자기한테 이익될 게 있습니까? 윤석열이 분명히 배후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임명을 하고 나니까 야, 이 사람은 절대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이다.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네. 여전히 한덕수를 민주당은 잘 모른다. 여전히 한덕수를 민주당이 잘 모르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예, 그 분석과 이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최강욱 전 의원이 신무정하고 엄청나게 친했대잖아요. 네, 예. 그리고 신무정이 그렇게 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소용돌이 한복판에 선 신무정은 예, 윤석열 탈옥을 방조하는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랬을 때 최강욱이 신무정을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알고 오랫동안 사귀었다 하더라도 신무정의 현재 상황에 있어서의 돌변하는 모습들을 예측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마찬가지로 우리 당 내에서 한덕수하고 일해 봤던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죠? 한덕수하고 일해 봤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덕수의 그 개인적인 특성,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과 배포와 그 다음에 용기의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한덕수가 지금 내란 방조법으로서의 범죄 혐의자라고 하는 측면, 예. 이 측면을 중심에 놓고 한덕수의 판단을 읽어내야 되고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한덕수, 우리가 드러나서 보이는 한덕수, 이 정도 선에서 한덕수를 분석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차게 저도 민주당이 많은 사람들도 뺨을 맞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은 가처분에 대한 이제 뭐 결정을 내린다고 보고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정리하고 가야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오늘 내일 중에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전격적으로 한덕수를 자 탄핵시키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 지금 지도부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높다고 하는 것은 한 80%는 된다. 예. 예. 한덕수가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최상목이 그 탄핵의 선상에 있고 경찰청장이 탄핵의 선상에 있기 때문에 헌재를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 이런 이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궤변이더라고요. 예. 궤변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예. 아까울 정도의 그 미친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끌려갈 거냐, 그 선제적으로 주도할 거냐에 이제 말 그대로 갈림길에 섰던 거죠. 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하지 마라. 그냥 원칙과 상식에 따라서 헌법을 어긴 사람. 문 정리해야 된다. 탄핵위원으로 탄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탄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상목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부 장관 잘못하고 문제 있으면 또 탄핵해야죠. 이제는 말 그대로 연쇄 탄핵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면 돌파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다. 벌써 세 번째 얻어맞으면 네 번째 맞으면 등신 소리 듣는다라는 위기감들이 우리 그 초선 의원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것이 만에 하나 이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 관리 한덕수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일단 정권을 먼저 잡고 나서 이것은 뭐 내란죄 수사든 어떤 이제 이런 그 뒤에 좀 이렇게 과제를 남겨두자 이렇게 가지 않겠죠 이번에는. 그렇게 가면 그 아마 그 당내가 뒤집어질 겁니다. 저는 당내가 뒤집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그것들을 그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싸움이든 당원들의 그 집단지성의 교집합을 가지고 우리는 정책으로 그 성화시켜 왔고, 그리고 행동과 실천의 지침으로 성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부글부글 끓고 있는 당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중론을 펼치고 중도층 역풍을 운운하면 저는 바로 그 공개적으로 실명 비판할 겁니다. 자, 역풍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이제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역풍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네. 걱정과 우려가 구체적으로 뭐냐? 어떤 역풍이죠? 내란 세력이 내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고 한덕수가 자신의 권한도 아닌데 내란의 실제로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를 임명했는데 자, 이 사람 임명에 대해서 동의 못한다, 탄핵을 시킨다 말이죠. 아직까지 이 사안을 가지고 오늘 의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역풍 운운하거나 그다음에 신중론을 펼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논리인지는 나온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 역풍이나 신중론의 문제를 보면 계속해서 조선일보 프레임이죠. 네. 조선일보 프레임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일괄 탄핵을 이야기할 때 줄탄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프레임을 줄탄핵하는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에 문제야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그 계속해서 저쪽에서 그 걸고 들어왔었을 네.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줄탄핵이라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을 하고 줄탄핵에 대한 중도층의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줄탄핵이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아주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 봤었을 때 이 또한 또 탄핵을 시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 구전 9패를 했고 겨우 1승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겨우 1승이 가장 큰 그 승리였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승 9패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나는 높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 감히 의총에서 꺼낼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말씀은 이제 결국 당의 중론이 탄핵 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일부 뭐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이제 정치력도 발휘해야 되고 네. 차기 대통령으로 이제 사실상 저는 확정이 돼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라는데 좀 너무 신중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이재명 대표의 종료 결정들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면요. 많은 당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슬로건이 당헌이 주인이다, 당의 주인은 주권자인 당헌이다라는 이야기가 슬로건이 아니고 네. 그 자체가 우리의 정책이고 실천 지침이고 우리의 새로운 문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판단들을 우리가 보면 대부분 그 당원들의 그 절대 다수가 원할 때 그쪽으로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죠. 네. 임명 권한이 없는 자가 임명했다, 지명했다라고 그 권한이 없는 자라고 그 표현을 합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하면 그 권한을 행사한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지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그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사실은 이 현실 정치를 마무리 짓거나 주요한 현안을 돌파시키기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내일 중에 이제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네. 결정할 거라고도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대선 판도가 한덕수 탄핵으로 이제 약간 다른 이슈가 결정적으로 부각되는 네. 그것은 감수해야 한다. 오히려 돌파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보시는 거고. 이미 한판 흐트러졌죠. 예. 우리가 발 뻗고 편히 잔 날은 금요일과 토요일밖에 없습니다. 네. 일요일 날 난데없이 개헌이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면서 이미 초점이 반쪽이 났죠. 우리는 네. 이번 주 내내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이야기했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이야기를 한 일주일 이상 들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느긋했어요. 그런데 이미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주문 선고가 사라져버렸어요. 네. 개헌으로 쑥 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개헌에
국힘당이든 조선일보든 온갖 잡것들이 다 붙어서 그쪽에서 놀이터를 만들고 피난처를 만들고 자신들의 의제 설정을 하기 시작하는 예, 예. 거예요. 이제 이 상황에서 또다시 개헌 영역이 한 축에 있고 또다시 탄핵 영역이 한 축에 들어오면서 또 그 새로운 의제가 또 만들어지면서 국힘당이 아무 할 말이 없고 오로지 이재명만 비판하거나 안 그러면 자신 내부에 있어서의 분열적 양상만 보이던 국힘들의 또 다른 의제 놀이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이 부분을 비켜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면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집단과의 대립구도를 형성해 나가야 되면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탄핵과 관련해서도 헌법 파괴 세력들의 기본적인 헌정질서 유린의 영역으로 한덕수를 넣고 이 논의를 끌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슈는 쪼개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 정도로 극악무도하게 나오죠? 이제 파면으로 모든 것이 정리국면으로 갔는데 다시 이걸 스멀스멀 기어 나와서 윤석열은 지금 자 한남동을 비우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한덕수는 지금 저런 식으로 자신의 권한도 아닌데 임명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완규라는 자는 겁이 났으라도 도망을 가야 하는데 아 좋다 나는 뭐 지명됐으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것은 죽여봐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전형적으로 저는 배째라 이 태도인데요. 예. 배째라 태도인데 그 태도를 가지고 재미를 봤었잖아요. 123일 동안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는 순식간에 자신들이 패족이 됐고 이후에 오랫동안 회복하고 부활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 숙였던 그 경험과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에 갑자기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40%가 넘어가는 지지와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는 50% 이상의 지지를 국힘당이 받으면서 123일을 끌고 오는 과정에 있어서 끊임없는 결집과 그다음에 결집을 계속 하면서 자신들이 정치적 재미를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길이다라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거야. 예. 그런데 123일을 연명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또 싸우면서 또 앞으로 남은 60일을 연명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연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돌파구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민주당의 실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의 결정적인 실수나 치명적인 실수, 헛발질이 나왔을 때 그 고리로 새롭게 자신들이 역전을 할 수 있고 반전을 할 수 있고 전략적 탈출구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만 가지고 끊임없이 다 죽은 거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건데 가능한 시간을 끌고 민주당의 실수를 기다리는 이러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매우 냉정하게 봐서 지금 한덕수가 딱 덫에 걸렸다 또는 한덕수가 오히려 뭔가 미끼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 대한 탄핵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이것이 역풍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시는 점도 있습니까? 계속해서 신중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덕수 치면 최상목이라는 악이 예. 나타나고 최상목 치면 교육부 장관이 더 심하고 예. 뭐 이런 논리거든요. 예.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예.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대통령 권한 대응은 있어야 되고 예. 이제 이 상황에 있어서 언제까지 탄핵으로 갈 거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생각이 다른 거죠. 명백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예.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았을 때 예. 제3의 제4의 그러한 범죄자들이 속출합니다. 만약에 1번, 2번을 단호하게 날렸었다면 제3의 대통령 권한 대행은 함부로 그 짓을 못합니다. 네. 소위 말하는 일벌백계의 단호함과 엄중함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친 거죠.
자, 매우 현실적으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자, 오늘은 이제 6월 3일로 대선일이 정해졌고, 네. 40여 개판관 임명이 됐으면, 네. 한덕수가 지금 뭐 안 할 일이,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이 이제 줄어들었으면 탄핵하기도 쉬운 거 아니냐. 네. 아예 지금은 이제 대선일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는 한덕수 탄핵하고 최상목도 그냥 동지 탄핵하고 이조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가면 된다. 오히려 홀가분하게 네. 위헌 사유가 워낙 많으니까 이미 위헌적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아예 탄핵을 해버리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한덕수가 덫에 걸렸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뭐 지금 그 우리의 입장과 한덕수의 입장 그리고 이제 국힘과 그 이 윤석열의 그 입장들이 각각 좀 다르잖아요. 예. 동상이몽의 그 다양성들이 그대로 지금 그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그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입장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민주당으로부터의 탄압받는 한덕수 그리고 이 개념은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면요. 봐라.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때렸겠냐. 민주당의 저 오만함, 저 탄핵, 저 겁박 때문에 그 윤석열이 탄핵을 그 비상계엄을 때린 거 아니냐 하면서 윤석열과의 손절보다는 윤석열과의 관계성을 더 강화하면서 그 이 정당화해 나가려고 예. 하는 그런 시도의 영역들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지금은 탄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민주당이 절대로 여기에서 주저주저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댓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윤석열이 지금 방구석 정치질을 한다고 이제 양문석 의원이 비판을 했는데 네. 윤석열이 이렇게 이제 그 정치질을 한다고 표현하셨고 이제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던지고 심지어는 지금 윤석열을 다시 출마시켜야 한다. 이런 어게인윤이라는 걸 가지고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들은 완전히 그 덫에 걸렸는데 그 덫을 풀어낼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의 실수 아니면 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신들의 아이디어들을 다 던질 수 있잖아요. 한덕수 던지고 김건희 던졌죠. 그다음에 다시 어게인윤으로 하면서 윤석열 또 던지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지자들의 이완 양상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놓고 재결집을 시키고 그래서 그들로 새로운 그 부활을 꿈꾸거나 마지막 그 잔불이라도 남겨놔야 나중에 아궁이에 불을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잔불마저 싹 그 날아가 버리면 아궁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불씨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불씨를 남기기 위해서 저들은 발악적 전략과 전술들을 짜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검토할 수 있다 또는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제안을 많이 받는다 이거를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다. 제가 이번 123일에 윤석열의 그 계엄부터 파면까지 123일 동안 절절하게 느꼈던 예. 딱 하나의 교훈은요. 분석과 비평은 가능하다. 예. 그런데 예측은 불가능하다. 예. 우리가 끊임없이 각종 토론과 각종 유튜브에 앉아서 분석과 비평은 가능해요. 그런데 저들에게 3번을 당했다니까?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체포영장을 방해할 수 있어? 나의 상식과 원칙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잡아놓은 윤석열이 당당하게 자기 지지자들에게 주먹질하면서 탈옥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검찰이 방조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네.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선출된 권력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요.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네. 분석하고 비평은 할 수 있어도 예측은 불가능한 게 저 집단들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은 172명 중에서 대체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그래도 좀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이제 뭐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진 않을 테고 어쨌든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이제 했던 분은 느끼기로는 한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0-40% 한 돼요. 30-40% 생각보다는 많네요. 오히려 시기 조정을 해야 한다. 조선이 70명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당이 지금
70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재선들 정도를 제외하고 3, 4, 5선에 좀 몇 명을 빼면 대체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대체로 그러니까 다선 중진 의원일수록 좀 신중론 쪽으로 가깝다는 이제 이런 그렇죠.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선 중진들도 저하고 크게 나이 차이가 안 나요. 예.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도 많고요. 예. 그런데 왜 그들은 정치적으로 저렇게 노예하게 변했을까? 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요. 20년 전에 여의도 문법, 예.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그 여의도 문법에서 한 걸음도 진보하지 못했던 사람들. 예. 그런데 이번 초선들은 이재명과 함께 당연히 주인이고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로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교집합들이 실천 지침이 됐고 정책이 됐잖아요. 네. 철저하게 소통하고 아스팔트에서 함께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호흡하는 이러한 정치 문화에 익숙한 초선들과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당연히 주인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판사들이 사법부가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검찰들이 검사들이 검찰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시각들. 네. 국회는 국회의원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왜곡된 시각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오랫동안 누적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선 의원입니다. 어쨌든 극복의 대상의 면면으로 지금 다선 중진 의원을 봐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원칙 국회의장이 이제 하루 뭐 이틀 정도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분위기긴 한데 개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상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한덕수 이슈가 또 터지면서 원칙 국회의장 이번에 좀 정치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었죠.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그리고 12월 내란 3일 사건 당일날 그 밤에 이 담벼락을 넘는 모습에서 정말 우리의 자선책 네. 정도의 위상을 쌓아 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장이 일요일 날 그 기자회견은 예. 모든 것을 다 까먹어버리는 결정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예. 가장 우리가 듣기에 기분 나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쭈쭈 해주니까 넘치네. 네. 잘한다 하니까 정말 지가 잘한다고 생각하나 보지?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렸고 표현됐단 말이에요. 즉 그 이미지 안에 우원식 의장이 갇혀버린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회복 불능 상태다. 자,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해가지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네. 그리고 김경수와 이재명이 만나면서 서로 선한 협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을 거치면서 김경수가 갑자기 이낙연 등을 포용해라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의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김경수의 작은 정치 기반마저도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김두관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나서 다시 정계에 빨리 복귀해야 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와야 된다고 가장 앞장서 크게 외쳤던 사람이 김두관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동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치인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김두관도 앉아서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해봐서 알겠지만 네. 원내대표 뽑을 때 홍익표 뽑을 때 김두관이 압도적인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악성평등과 관련으로 공격을 하면서 김두관 또한 자신의 작은 정치적 기반을 통째로 날려버렸어요. 김부겸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김동연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했던 한마디 한 번의 액션이 당원들에게는 아주 냉혹하고 냉정하게 판단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원식 의장도 이 상황에서 내란 종식과 정권 창출이
핵심 과제이고 제1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견을 들고 나오면서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집중타를 맞았고 네. 오늘 여전히 내란 잔당들의 그 저잠비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또다시 불태우는 이 행태를 보면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내란 잔당 소탕이 1차적이야. 네. 봐, 또 저렇게 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분노들이 그 폭발하면서 이게 왜 그 한덕수한테 얼마 붙는 게 아니고 국회의장과 개헌론자들에게 지금 얼마 붙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이 민주당으로부터 지금 그 얼마 붙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참 그런 걸 보면 지금 너무나 이제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 지금 경제는 폭망 그리고 한미 관계 관세 문제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주가 그리고 환율 뭐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불안을 거듭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뭔가 정리정돈되기보다는 한덕수가 또 도발을 하면서 국민들이 할 일이 생기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할 일이 다시 생겼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양무석 의원 말씀 들으면서 하여튼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원칙과 그리고 방향을 가져야 될지 잘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신데요. 엄브레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뉴스원픽TV님 실행을 해라. 국회의원들이 평론만 하고 있지 말고 실행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뒤통수 당하지 말고 대응 잘합시다 이런 말씀. 우원식 진짜 큰 실수했다 소뚜껑님. 그리고 양문석 의원님 정말 열심히 싸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의견 주고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양문석 의원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그리고 내란 세력들을 몰아내는데 일조를 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또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긴급 편성 양문석 의원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님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